네,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봉규 TV에서 집중 파헤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3.15 부정선거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판결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월간조선의 배진영 기자도 이거를 다뤘는데요. 3.15 부정선거 당시 내무장관 최인규가 이제 공무원들에게 부정선거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차기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가 기필토록 당선하도록 선거운동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놓고 보아야 한다. 징역을 가도 내가 간다. 이렇게 최인규가 지시를 했는데 결국 사형당했습니다. 사형이에요.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도 이지문 중위의 군 부재자 투표 부정폭로, 연기 군수 관건 개입 폭로, 그 다음에 노무현 탄핵 등에서 관행처럼 이어진 관건 선거가 이제 폭로로 인해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신년사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4.15 혁명 60주년을 강조하는데 청와대는 선거 개입 관련 압수수색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강조해놓고. 근데 당시 이제 3.15 부정선거를 설명을 좀 하면요. 60년 3월 15일인데 제4대 5대 부통령, 4대 대통령, 5대 부통령 선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력과 지방행정력이 총출동했죠. 뭐 3인조 투표, 9인조 투표, 공개투표 뭐 갖은 부정선거가 자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마산에서 일어났어요. 부정선거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이게 이제 4.19 혁명으로 이어졌는데요. 경찰이 발포를 했습니다. 총을 쐈죠. 186명 사망하고 6,000명이 넘게 부상당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고 자유당 정권은 막을 내렸는데 이게 부정선거가 어떤 종말을 주느냐 이거를 한번 우리가 반면교사로 3.15 부정선거를 조명할 필요 있다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당시 내무부 장관인 최인규가 이게 각종 지시를 총사령탑이에요. 이걸 이제 했는데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래서 5.16 군사혁명 뒤에 이제 혁명재판소에서 부정선거 이제 다뤘죠. 그래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내무부 장관이던 최인규는 사형을 받고 61년 12월에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때 다시 돌이켜보면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의 당선이 뭐 거의 확정적이었어요. 이건 뭐 부정선거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야당 후보인 당시 조병옥 대선 한 달 앞두고 병원에서 미 육군 병원에서 병으로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라이벌이 없는 선거니까 뭐 당선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가 이번엔 꼭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최인규를 시켜서 부정선거를 말하자면 획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산서부터 일어나고 전국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몇백 명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민중들이 그냥 들풀점 다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도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하야를 하고 그렇게 된 건데 그때 부정선거하고 지금이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면 컸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더 발전했고요. 그때는 전자개표기도 없었고 이런 조작이 가능하지 않았고 이제 뭐 관건선거, 금권선거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투표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투표함을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정황상 투표함 바꿔치기의 흔적도 나오죠. 봉인지가 여러 번 방송했지만 봉인지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득표수 같은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관권선거, 금권선거도 나왔죠. 대전에서 돌반지 어저께 방송 드렸죠. 300개가 선거 기간 일주일 사이에 대전의 조그만 금은방에서 단체로 사갔고 그 다음에 150개를 또 주문했는데 선거 이틀 전에 그래서 150개 달라 그랬더니 그게 없죠. 150개가 그 조그만 금은방에 있습니까? 4월 15일 날 드리겠다 그랬더니 주문 취소. 왜냐하면 선거날이기 때문에 그런 금권선거도 자행됐으니까 이것도 다 조사하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보다 전혀 적지 않다. 죄가 이게 밝혀지면요. 이때 판결문에서 보면요. 부정선거 형태가 공무원하고 그 가족들에게 이승만 지지를 호소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부정선거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모의를. 그 다음에 자유당으로부터 부정선거 실행 자금을 수령했고 그 다음에 3.15 선거 투표 조작 지휘를 했다.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 지휘를 했다. 제가 어저께 밤에도 방송했는데요. 왜 양정철이는 중국에 2019년 7월에 갑니다. 7월에 가서 중국 공산당하고 무슨 정책 협약을 하러 갔다는데 근데 공산당은 무슨 정책 협약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의심 드는 거는 그때 빅데이터 시스템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빅데이터 시스템을 어디다 활용했느냐? 그리고 지금 차이나 게이트가 TV조선에서 터뜨렸잖아요. 왜 양정철이가 선거 총책인 사람이 2019년 7월에 중국에 가서 무슨 일을 벌였느냐? 빅데이터 시스템을 어디다 활용했느냐? 그리고 요번에 그 사전선거
부정선거 통계라든가 숫자 보면 이상한 게 중국 프로그램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너무 그냥 일률적으로 때려 넣은 거예요. 성의 없이. 제가 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수도권도 다 동네마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도 어느 동은 당연히 우파가 우세하고, 그래서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좌파가 약간 우세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리고 강북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구례도 창신, 종로만 따져도 창신동은 예를 들어서 좌파가 좀 유리하고, 또 평창동, 구기동, 뭐 부암동 이쪽은 또 우파가 유리하고 이런 건데, 중국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중국 프로그래머들이 그걸 자세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때려박지 않았느냐, 조작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시스템으로 그렇게 때려박고, 오프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만약에 재검표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투표함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느냐. 왜 봉인지가 떨어졌고 그 봉인지가 다시 붙였는데 이름이 다르게 쓴 게 있고요. 이게 흘려 썼기 때문에 글자를 잘못 읽어서 쓰긴 써야 되는데, 그리고 필체가 완전히 다르고, 그게 한두 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봉규 TV에서만 방송한 게 몇 장입니까? 왜 봉인지가 이렇게 필체가 그렇게 달라요? 예, 그리고 철자 하나가 왜 틀려? 그거는 베껴 쓰는데 흘려 쓴 철자를 잘못 읽은 거야. 그리고 얼른 급하게 빨리 써야 되니까. 그런 증거들이, 아니 증거가 사진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참관인이 이거 내 사인 아닙니다. 육군 대령이에요. 그게 참관했잖아요. 이거 내 사인 아닙니다 하고 목숨 걸고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어저께 방송한 거에 돌리는 거 보셨죠? 가짜로 이쪽 1번 표에 5장 들어갈 때마다 한 장씩이 2번 표로 가게끔 해놓으니까 그렇게 착착 넘어가는 거 보셨죠? 테스트를. 그렇게 조작을 딱 걸어 놓으면은 자동빵으로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쪽 표가 이쪽으로 착착착착 일률적인 간격으로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2004년에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선 국회 청문회에서요, 그 나사에서도 근무한 그 프로그래머, 미국 최고의 프로그래머죠. 그때 조작 선거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양심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아무도 못 밝힐 수 있다. 자기가 양심 선언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못 밝힐 수 있다. 그 정도로 정교하게 집어넣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근데 양정철이가 선거 총책임자가 중국에 가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들여왔는데, 중국 빅데이터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어설펐다. 그러니까 야, 전라도하고 경상도 빼고 수도권 한 36대 63문으로 대충 맞춰, 이렇게 양정철이가 지시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싸구려 중국 빅데이터 프로그래머들은 그거를 그냥 수도권이라는 게 하나의 자기네들 무슨 성인 줄 알고, 성 아시죠? 거기 웬만한 성은 우리 수도권보다 훨씬 크지, 무슨 한 도시인 줄 알고 이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 특징들을 다 잘 모르고 어느 정도는 얘기해 줬겠죠. 야, 강남은 요 동네는 어디가 우세하고 요 동네는 어디가 우세, 그런 정도는 해줬는데 거리마다 특징이 달린 것까지는 몰랐다 이거죠,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은 알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 보면 뭔가. 그리고 선거 대승을 해놓고 왜 양정철이는 도망을 갑니까? 유시민은 180석 얘기해놓고 딱 맞히니까 앞으로 다시는 정치방송 안 한다고 그러고, 이해찬과 이낙연의 표정은 왜 똥 씹은 표정이에요? 압승을 했는데. 그리고 입단속시키고. 뭐가 두렵고, 양정철이가 그랬잖아요. 두렵고 무섭다. 뭐가 무서운지, 최인규처럼 3.15 부정선거에 최인규처럼 당할까봐 무서운 건가? 제 추측입니다. 제 느낌입니다. 3.15 부정선거가 4.19를 일으켰고 4.19가 민주화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 2020년에 다시 3.15 같은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민초들이 들풀처럼 일어날 겁니다. 통합당은 그 민초들 일어나서 난리 나기 전에 미리 기폭제 역할을 안 하면 민초들한테 통합당도 당할 것입니다. 힘을 우리 모읍시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